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문득 거울 속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턱선이 예전 같지 않고 목 아래로 살이 조금씩 처지기 시작하고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은 걸 발견했을 때 우리는 습관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었구나. 중력을 이길 수는 없지.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체념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 처진 턱선과 무거워진 눈꺼풀이 사실은 얼굴의 문제가 아니라 허리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라면요. 우리가 지금껏 얼굴에서만 답을 찾으려 했던 그 모든 노력이 사실은 엉뚱한 곳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 허리 아래에서 시작하여 척추를 타고 올라가 마침내 우리의 턱과 얼굴에 도달하는 하나의 긴 실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눈으로 자신의 몸을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겉으로 보이는 곳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나무의 잎이 시드는 이유가 잎 자체에 있지 않고 뿌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 얼굴의 변화 역시 얼굴 그 자체가 아니라 몸의 뿌리, 즉 허리와 척추에 그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오래된 진실, 그러나 현대의학이 오랫동안 놓쳐왔던 하나의 연결고리에 관한 것입니다. 왜 이런 연결고리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흥미로운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1860년대 서양의학은 몸을 더 정밀하게 연구하기 위해 각 부위를 나누어 전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과는 피부만을, 정형외과는 뼈와 관절만을, 그리고 성형외과는 얼굴의 표면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문화는 분명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 시야에서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 결코 조각조각 나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에는 근막, 즉 파샤, 페이시아이라고 불리는 결합 조직이 있습니다. 이 근막은 마치 우리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그물망과 같아서 허리에서 시작해 등을 타고 목을 지나 머리끝까지, 그리고 다시 얼굴 앞쪽까지 끊김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이 전문 분야별로 나뉘면서 허리를 보는 의사와 얼굴을 보는 의사는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있는 이 길고 긴 연결의 다리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몸 어딘가에 오랜 세월 조금씩 짧아지고 굳어져 온 하나의 근육이 있다면, 그리고 그 근육이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의 한쪽 끝처럼 몸 전체의 긴장을 좌우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밧줄의 반대편 끝에 우리의 턱과 눈꺼풀이 매달려 있다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나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5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계단을 하나씩 오르듯 우리는 허리 깊은 곳에서 시작하여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며 마침내 얼굴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왜 그동안의 노력, 값비싼 크림이나 시술들이 오래가지 못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단계, 저는 이것을 다치라고 부릅니다. 우리 허리 깊숙한 곳에는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 몸통 전체를 안정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치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내리는 닷처럼 이 근육은 우리 상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식사할 때도, 일할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을 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자세가 수십 년간 반복되면 요방형근은 점점 짧아지고 굳어버립니다. 마치 오래 접혀있던 종이가 펴지지 않고
그 접힌 모양대로 굳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짧아진 요방형근은 단순히 허리 통증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 전체를 관통하는 기계적인 케이블 시스템, 즉 근막의 장력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허리에서 시작된 이 팽팽함은 마치 도미노처럼 위쪽으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살펴볼 이야기, 척추를 타고 올라가는 그 긴 전달선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앉은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얼굴의 문제를 얼굴에서만 해결하려 합니다. 주름 크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하고 때로는 시술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이 허리 깊은 곳,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그곳에 있다면 표면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닻으로부터 시작된 긴장이 어떻게 척추를 타고 올라가 우리 두개골 아래, 그리고 마침내 얼굴까지 전달되는지 그 다음 단계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서 우리는 허리 깊은 곳에 자리한 요방형근이라는 닻이 오랜 시간 앉아 지내는 습관으로 인해 점점 짧아지고 굳어간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닻에서 시작된 긴장이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처럼 우리 몸 위쪽으로 전달되기 시작한다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밧줄이 실제로 어디를 지나는지 그 여정을 좀 더 자세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저는 이것을 전달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등에는 척추를 따라 골반에서부터 두개골 밑바닥까지 길게 이어지는 근막과 근육의 띠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된 한옥의 대들보처럼 우리 몸의 뒷면 전체를 지탱하며 위아래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이것을 흔히 후방 근막선이라 부르는데, 이는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하나의 거대한 조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 아래쪽의 닻이 짧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빨랫줄의 한쪽 끝을 세게 잡아당기면 줄 전체가 팽팽해지는 것처럼 이 전달선 전체도 함께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긴장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축적되어 갑니다. 마치 오랜 세월 같은 방향으로만 불어온 바람이 나무의 모양을 서서히 바꾸어 놓듯이 우리 몸도 그렇게 조금씩 변형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변화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작은 자세,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눈에 보이는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의 물방울은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지만 수십 년간 같은 자리에 떨어진 물방울은 결국 단단한 바위에도 구멍을 냅니다. 이제 이 팽팽해진 전달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긴 밧줄은 결국 우리 두개골 아래, 목과 머리가 만나는 그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단계, 제가 중개소라고 부르는 매우 중요한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두개골 밑바닥, 그러니까 뒤통수 아래쪽에는 작지만 매우 중요한 4개의 근육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후두하근이라 불리는데, 크기는 작지만 그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중개소는 마치 여러 갈래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와 같습니다. 척추를 타고 올라온 모든 긴장이 이곳에 모이고 이곳에서 다시 두 갈래로 나뉘어 퍼져나갑니다. 한 갈래는 머리 위쪽, 두피를 향해 올라가고 다른 한 갈래는 목 앞쪽을 지나 얼굴 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중개소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 뒤가 항상 뻐근하고 손으로 눌러보면 마치 팽팽한 밧줄처럼 딱딱하게 뭉쳐있는 것을 느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근육통이나 컴퓨터를 오래 사용해서 생긴 일시적인 피로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뻐근함이 사실은 저 아래 허리에서부터 시작된 긴장이 이곳에 모여 쌓인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여기서 잠시
왜 이 이야기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진 이야기인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해부학 연구에서는 근막이 단순히 근육을 감싸는 수동적인 막이 아니라 실제로 장력을 전달하는 능동적인 조직이라는 것이 밝혀져 왔습니다. 한쪽 끝에 가해진 힘이 이 근막을 통해 상당한 거리까지 전달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개별적인 부품들의 조합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몸과 마음, 그리고 몸의 각 부분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왔던 그 지혜가 현대 과학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중개소에서 갈라져 나온 두 갈래의 길 중 위쪽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길은 우리 머리 전체를 덮고 있는 두피 근막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단계, 두피층입니다. 두피층은 눈썹에서부터 시작하여 머리 전체를 감싸고 뒤통수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커다란 막입니다. 마치 머리에 꼭 맞게 씌워진 얇은 모자와 같은 이 조직은 평소에는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아래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뒤쪽으로 당겨지는 힘을 받게 되면 이 두피층은 점점 뒤쪽으로 팽팽하게 당겨지게 됩니다. 이 현상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피가 뒤로 당겨지면서 그 앞쪽 끝에 있는 눈썹이 아래로 내려앉게 되고 그 결과 윗눈꺼풀이 무겁게 처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단순히 눈 주변 피부와 근육의 노화로만 여기지만 사실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이 훨씬 더 먼 곳,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이 긴 여정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절반 이상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허리의 닿에서 시작해 척추를 타고 올라가는 전달선을 지나 두개골 밑바닥의 중개소를 거쳐 마침내 두피층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목적지, 바로 우리의 턱과 목으로 향할 차례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왜 그토록 많은 분들이 노력해도 턱선의 처짐을 되돌리기 어려웠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허리에서 시작된 긴장이 척추를 타고 올라가 두개골 아래의 중개소를 거쳐 두피까지 전달되는 여정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목적지, 바로 턱과 목으로 향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은 아마도 가장 큰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저는 이것을 턱의 연결고리라고 부릅니다. 중개소에서 갈라져 나온 두 갈래 길 중 우리는 앞서 위쪽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두피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래쪽으로 향하는 나머지 한 갈래, 즉 목 앞쪽을 지나 얼굴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목 앞쪽에는 넓고 얇은 근육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광경근이라 부르는데 이 근육은 마치 얇은 천 조각처럼 목 전체를 덮으며 위로는 턱과 입가, 그리고 아래 턱 라인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모든 단계, 즉 허리의 닿에서부터 시작해 척추의 전달선을 지나 중개소에서 내려온 모든 긴장 신호를 마지막으로 받아들이는 종착지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5단계에 걸쳐 축적된 그 모든 긴장이 결국 이 얇은 근육 하나에 집중되어 아래턱 부위의 조직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왜 그토록 많은 분들이 값비싼 필러 시술이나 실 리프팅을 받고도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고 금세 다시 처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표면적인 시술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아래로 당기고 있는 근본적인 힘, 즉 허리에서부터 시작된 이 오래된 긴장의 사슬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몸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 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마치 강물의 흐름을 막기 위해 하류에만 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상류에서 계속해서 물이 흘러내려온다면 아무리 견고한 둑을 쌓아도 결국은 물이 넘치거나 새로운 길을 찾아 흘러가게 됩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상류, 즉 문제의 근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 자,
이제 우리는 이 5단계의 여정을 모두 함께 걸어왔습니다. 허리의 닷, 척추의 전달선, 두개골 밑에 중개소, 두피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턱의 연결고리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아마도 지금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몸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몸을 확인해 볼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닻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서 보십시오. 발 뒤꿈치, 엉덩이, 어깨뼈, 그리고 뒤통수가 모두 벽에 닿도록 자세를 잡습니다. 그런 다음 허리 아래쪽, 벽과 허리 사이에 빈 공간에 손을 넣어 보십시오. 만약 그 공간이 평평하게 편 손바닥 하나의 두께보다 훨씬 크다면 이는 요방형근이 이미 상당히 짧아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개소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천천히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 보십시오. 만약 턱과 가슴 사이의 거리가 아직 7cm에서 10cm 정도 남아있는데도 두개골 아래쪽에서 벌써 팽팽함이 느껴진다면, 혹은 손가락으로 뒤통수 아래를 눌렀을 때 마치 딱딱한 밧줄처럼 뭉치고 아픈 부위가 느껴진다면 이는 중개소가 이미 과부하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목과 턱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한 손은 쇄골 아래 가슴 부위에 가볍게 얹고 다른 손으로는 목 앞쪽 피부를 살짝 잡아 부드럽게 꼬집듯이 잡아보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돌려보십시오. 만약 조직이 두껍게 느껴지거나 저항감이 느껴지거나 세로로 도드라진 근육띠가 만져진다면 이는 광경근이 이미 이 아래로 당기는 힘에 상당히 관여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확인 방법을 직접 해보시면서 아마도 자신의 몸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신호를 조용히 보내오고 있었는지 새삼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배우자나 친구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로도 그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도 그만큼의 관심과 애정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이 5단계의 사슬 중 어느 지점에서 특히 긴장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오래된 긴장의 사슬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그 답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루 6분이라는 짧은 시간만으로도 이긴 여정을 거꾸로 되짚어가며 몸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앞서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숨어있던 5단계의 긴 사슬을 함께 발견했습니다. 허리 깊은 곳의 닻에서 시작하여 척추를 타고 오르는 전달선을 지나 두개골 아래의 중개소에서 갈라지고 두피층을 팽팽하게 당기며 마침내 턱과 목의 연결고리에서 그 힘이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이 전체 과정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 몸을 확인해보는 3가지 방법을 통해 이 사슬이 지금 자신의 몸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짐작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바로 이 사슬을 풀어내는 실천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칙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슬은 아래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내는 순서 역시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즉 허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목과 턱으로 올라가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순서를 거꾸로 하여 얼굴이나 목부터 풀려고 한다면 이는 마치 상류에서 계속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하류에 둥만 손보는 것과 같아서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실천은 하루 6분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쁜 아침 시간에 6분이라는 시간조차 내기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 단 6, 그러니까 하루의 0.4%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짧은 시간을 자신의 몸에게 온전히 내어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투자가 수십 년간 쌓여온 긴장의 사슬을
서서히 풀어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허리 아래 닻을 풀어주는 것으로 약 2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편안히 누우신 다음 무릎을 굽혀 세워주십시오. 그런 다음 골반을 아주 부드럽게 좌우로 혹은 앞뒤로 흔들어주는 동작을 반복해 주십시오. 이 움직임은 격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부드러운 움직임일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랜 세월 짧아져 있던 요방형근이 서서히 본래의 길이를 되찾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두개골 아래 중개소를 풀어주는 것으로 약 1분 30초 정도가 소요됩니다. 테니스공이나 돌돌 마른 양말한 켤레를 준비하셔서 뒤통수 아래쪽에 대고 벽에 가볍게 기대어 눌러주십시오. 한 자리에 약 30초씩 위치를 조금씩 옮겨가며 3곳 정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작은 압박이 딱딱하게 뭉쳐있던 후두하근을 서서히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실천은 목과 턱의 연결고리를 풀어주는 것으로 약 45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개를 부드럽게 뒤로 젖혀 목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시고 입을 살짝 벌린 상태로 45초 정도 그 자세를 유지해 주십시오. 이 동작은 앞서 2단계를 거쳐 이완된 긴장이 마지막으로 턱과 목 부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돕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동작을 매일 아침 정해진 순서대로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변해온 것처럼 그것을 되돌리는 과정 역시 인내와 꾸준함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오래 묵은 밭을 다시 갈아엎어 씨앗을 심는 농부의 마음처럼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이 쌓여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몸은 결코 여러 개의 독립된 부품으로 이루어진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듯 모든 순간과 모든 선택이 서로 연결되어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몸의 모든 부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실로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허리에서의 오래된 습관 하나가 결국 얼굴의 표정과 인상까지 만들어간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든다는 것을 잃어가는 과정으로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나이가 든다는 것이 동시에 자신의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몸과 화해해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 언어를 이해하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나이듦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6분, 허리에서 시작해 턱까지 이어지는 이 오래된 사슬을 풀어보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신 변화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저는 오늘도 굳게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